그때 그건 꼭 했었어야 됐는데 시간을 되돌린다면 후회되는 것들 있으시죠? 유치원 때 그걸 해서 초등학교를 보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어떤 면을 후회할까요? 중학교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아이에게 꼭 해줘야 될 게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중학교에 보내고 나서도 많은 부분 후회하는 것들이 부모님마다 다를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고 교육해 왔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는 것들 추려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중학교 아이들 후회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미리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제일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습관 반드시 초등에서 가르쳐서 보내셔야 됩니다. 어떤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챙기고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스케줄을 관리하고 자기 방 정리 정도는 자기가 하고요. 자기 생활의 모든 것을 자기가 조금씩이라도 관리해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림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시던 그런 습관은 이제 끝났어요. 부모님에게 동의받지 않고 시간표가 운영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 동의만 얻어서 나머지 일과들이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연습을 초등학교에서 많이 시키셔야 돼요. 오늘의 해야 할 일을 누가 정합니까? 아이가 정하게 하세요.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첨언해주세요. 이렇게 이것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주 잘 짰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해주면 너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죠. 부모가 빡빡한 계획표를 짜서 이대로 해봐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 스케줄도 관리하고 자기 시간도 관리하고 자기 몸이나 자기 정신도 관리할 줄 알아야지만 중학교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연습을 꾸준히 한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 흐트러집니다. 연습했던 것을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스케줄 관리를 못하고 시간을 늘립니다. 자기 방 관리, 자기 몸 관리도 잘 못하는 느슨한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초등 때 바짝 연습시켜 두셔야 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몸에 익힌 것들을 덜 풀어져서 다른 아이들보다 덜 느슨해지도록 말이죠. 그렇게 몸에 익혀놔야지 사춘기가 돼서 느슨해졌을 때도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해보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건 연습해도 좋습니다. 너는 빵을 먹을래? 우유를 먹을래?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기 결정의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중학교에서도 덜 흐트러지고 그나마 무난무난하게 사춘기를 보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중학교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사람 보는 눈을 길러주세요. 중학교에 가면 본격적으로 친구 관계가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깊은 관계가 시작이 안 되는데요. 중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친구들이 그렇대, 친구들은 그렇게 한대 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저희 아이도 중학교 2학년인데 우리 친구들은 그래, 우리 친구들은 새벽 3시에 잔대, 우리 친구들은 밤새 게임한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일까요?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세요. 몇몇 목소리 큰 녀석들이 나 새벽 3시에 자, 나 맨날 게임해, 게임하고 날 새 이런 말들을 해서 선생님도 엄청 주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아이들이 받아들이니까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판단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눈을 길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아이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지를 알아보시고 조언이 필요하다면 조언을 해주세요. 무조건 친구한테 맞추는 아이들 있죠. 자기가 좀 불편해도 친구 스케줄을 맞추고 친구한테 맞춰주는 친구들은 인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갱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격을 받거나 괜한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이건 잘못된 인간관계라는 걸 알려주셔야죠.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친구들이 불편해하고 옆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배려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알려주시고요. 친구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건강한지 어떻게 친구 관계를 이어가는 게 좋은 건지 자주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정작 자신의 친구 관계를 맺을 때 부모가 해줬던 그 말들을 참고해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관계도
많이 맺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써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늘 맞춰주기만 하거나 제멋대로만 해서 트러블이 나는 친구 등등. 그래서 중학교에 가면 매일매일 친한 친구가 바뀌다시피 할 정도로 친구 관계가 변화무쌍하게 일어납니다. 친했던 친구한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 친구 때문에 왕따 당하고 말할 곳이 없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아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건 맞긴 한데요. 중학교 때 아이 그러니까 거봐 그런 친구는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아이는 귀를 닫고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지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지 바람직한 친구의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 마음속에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진짜 친구를 사귈 때 도움이 될 거니까요. 세 번째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아이의 완전히 이성적인 능력이 발현되기 전에 아이한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에 관한 거 어때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종교에 따라가는 게 너무 익숙하죠?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이한테 이성이 딱 깨어나면서 신이란 무엇일까? 신이란 정말 있나? 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있던 신이라 해도 한번 부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때 아이를 종교의 세계로 다시 데리고 오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초등학교 때 신앙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너무나 이성적으로 바뀌어버린 중학교 아이에게는 그 씨앗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잠깐 이성의 발달로 정말 신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아이라도요. 어렸을 때 그 신앙의 씨앗이 있으면 커서 다시 신앙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처럼 아이한테 가치관을 초등학교 때 세워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이가 의심하기 전에 부모가 꼭 만들어주고 싶은 가치관이라면 심어주세요. 그 반복되는 얘기들이 아이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아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서 아이가 평생 생활할 때 지침이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부모의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을 많이 가르쳐 주시면 아이한테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겁니다. 중학교에 가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고 대화도 통하는 초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중학교에 가기 전에 또 어떤 것들 얘기 나누고 아이한테 나눠주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세요. 보시면서 나는 이런 점이 좀 후회스러웠다 라고 얘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보시면서 중학교 가기 전에 요거 하나는 꼭 해줘야겠다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중학교에 보내기 전 후회하지 않는 꼭 필요한 3가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